좀 진지하게 임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시리아 쪽까지 공습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 두 곳에 대해서 공습을 펼쳤고 이런 부분들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들이 조금씩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진행형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정태훈 이사님, 네, 이 이슈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가지고 중동 쪽에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 테러라고 써도지 모르겠는데 이 테러가 이제 이스라엘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게 되면은 중동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불안감도 좀 확산이 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8월달에 태조 이방원 폴란드 수주 때문에 태조 이방원 그 흐름이 있었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동 쪽의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방산주가 다시 좀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산업마다 조금은 좀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은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한 줄 평은 우려하는 상황은 없기를이라고 적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런 사태가 심각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심각화가 된다. 심각화됐던 사례가 이미 있었죠. 러우 사태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그런 네. 사태가 불거지면 안 되겠지만 뉴스가 꾸준하게 양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평화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정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다소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단기적 움직임에 수익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굉장히 좀 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관점 그런 갭이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갭이 보이다 보니까 좀 노려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섹터는 확실히 좀 움직이 가벼운 종목들 뭐 정유나 비료 곡물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은 방산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도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터고 오전장까지는 조금 뭐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도 봤을 때는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정유나 뭐 곡물이나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방산 관점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한 분은 지금 확정과 관련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 그리고 또 우려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데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출발을 해봅니다. 정태훈 이사님, 네. 지금 상황이 저는 심장 떨려가지고 관련 기사를 사실은 잘 못 보겠거든요. 워낙에 좀 격화되고 있고, 좀 필터링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시리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문제로 끝이 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이슬람 쪽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건드리게 되면 이슬람을 건드리는 거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그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 같은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확장되게 되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라는 이 같은 이게 같은 뭐라 해야 될까요? 뿌리가 같죠. 네, 그리고? 그 뿌리 같다 해야 되나? 하여튼 같은 네. 공동체?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팔레스타인 쪽이 사태를 팔레스타인만의 어떤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확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게 1973년 중동전쟁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아랍국들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양상이었지만 지금은 이 시리아라든지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같이 주변국들이 조금 이제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같은 엮여가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방관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아파 이제 맹주의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지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원한 건 아니다. 네, 발 빼고는 결국 서있잖아요. 우리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만수르 이런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뭐 빈살마 같은 경우는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확전될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중동적 파이들 보면 사우디 이제 정면으로 보게 되면 그 서쪽 아래쪽 서남부 쪽 보게 되면 예멘 네. 거기도 내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한때 사상자가 뭐 1000명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지전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어떤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영향력이 좀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그 10년 내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전쟁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2021년도 맞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갑자기 작년이 있잖아요. 네. 좀 헷갈리는데. 22년이래요. 22년인가요? 네. 아, 작년 맞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미 겪은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전쟁 이슈라는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영향력, 이슈였던 영향력으로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도 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네네. 확전 양상 가지 않고 국지전 양상일 거기 때문에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그럼 손 팀장님도 이번 이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때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의견이세요? 조금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아, 굉장히 손 팀장님. 아쉬운 거죠. 저도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그쵸,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너무 밝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저런 얼빠진 놈이 다 있나 뭐 전쟁 나라고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란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뭐 유대교랑 뭐 이슬람이랑 그래서 막 국경이 이렇게 변하고 전쟁이 언제 있었고 뭐 이란에 군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어떤 약간 좀 민주주의 쪽이랑 이슬람 정치 쪽인데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침범하지 못하게 어떤 경계를 치고 있고 그 군대가 서로 한 나라에서 경계를 치고 있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뭐 혁명 수비대가 센 격 있고 뭐 이란 국군이 센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전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전이 될 것이다 안 될 뭐 평화협정이 오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뭐 국방장관이 방문을 하시거나 이런 뉴스 나와 있는 와중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시리아 공항 공습 나왔고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이게 확전이 될까 안 될까는 뭐 뉴스 찾아보시고 뭐 유튜브 분들이 올려주시고 뭐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계기로 삼아 보시고 일단 제가 양방향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협정보다는 격화 쪽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투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도 유가랑 가스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 관련 종목들은 1차 VI 갔다가 2차 VI 찍고 횡보를 하고 있고 유가 관련 종목들이 먼저 달렸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섹터를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세 차익을 가져야 되고 과연 그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계실까? 그래서 굳이 뭐 유가랑 비료 중에서 공략주를 말해보라라고 하시면 준비는 안 했지만 즉흥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매매 자신 없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나마 방산주들이 수급이랑 기술적 위치가 양호해지고 있다. 방산주들도 갭상승했어요. 갭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고 뭐 이제 기술적 분석하실 때 이동평균선 많이 보시잖아요. 매물대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 모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방송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팀장님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뭐 더 확산이 된다, 확전이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 분도 양상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미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있네요. 지금 정 이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국제전이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손 팀장님은 약간 확산되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 이사님은 이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 그리고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종목군 이제 방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에 이제 하나 좀 딴지를 걸면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아시겠지만 기름이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란 제재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되게 되면서 뭐 이란 전쟁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조선이 그 기름선이 왔다가 유조선이 길목에 호르무즈해요. 만약 통제해버리게 되면은 또 유가 올라가. 올라가. 그럼 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거고. 그쵸.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거고.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양상과 지금의 양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 어떤 전쟁의 양상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상당히 어려워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이 이스라엘 사태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발생 관계 그걸 다 봐야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지전 양상이 될 거다 얘기해 주신 건 아니세요? 확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일단 열어놔야죠. 일단은 지금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국지전이 되게 상당히 높지만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공부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건 짜놓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지전을 가게 되면서 아마 이번엔 피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정말 네타냐후 총리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를 빡빡 깔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뭐 팔레스타인이 잘했고 뭐 못했고 이스라엘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번에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부 쪽에 그 아이들까지 한 거 보면은 너무 좀 심한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지는 하지만 그래도 전쟁법은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이 감정이 격하게 되면은 그런 게 안 지켜져요, 솔직히. 싸움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전쟁이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진짜 전쟁 나게 되면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잔혹한 부분들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내에 이게 가자지구 정말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전쟁 무장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전쟁 관련돼서 방산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방산 섹터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도 못 말립니다. 가가지고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얘기는 하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심이 된 상황에서는 막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랍 주변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방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런 결심을 했고 이스라엘 내에서 격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연관된 이제 방산 관련된 테마들은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동 같은 경우에 불안감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국방비 늘리게 되고 무기 수입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또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무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일단 잠시 후 또 시간이 되면은 저만 계속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상시적인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네. 그거는 잠시 후 좀 시간 되면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확전시를 또 감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게 될 경우에 또 방산 섹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확전되든 안 되든 네. 방산 섹터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되든 안 되든 네네. 방산은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피튀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확전이 안 됐지만 지금 포탄이나 탱크라든지 이런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날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온 첫날 네. 반짝 올랐다가 바로 하루짜리 시세처럼 꺾였다가 오늘은 물론 뭐 네네. 약간의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거다. 방산주는 그때 고점을 넘어설 네네. 수 있는 에너지까지도 보시는 네. 거죠. 조금만 주세요. 말 조금만 더 할게요.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네. 네. 방산 테마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 간다. 빅텍이라든지 스페커라든지 휴일 네. 같은 것들은 이거는 단기라고 봐야 돼요. 단기라고 봐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태저 이방원 방산주 네. 얘기했었잖아요. 폴란드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K9이라든지 K2 전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FA50이라든지 이런 수출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이 날 거고 어찌 보면 이제 무기 수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LG 넥선 같은 기업들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우디 얘기, 말 나온 김에 사우디 얘기할게요. 네. 그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멘 쪽에서 그 사우디 이제 서남부 쪽에 이 석유 시설이 한번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후티 반군 그쪽에서 공격받은 적이 네. 있거든요. 그 공격을 받게 되면서 사우디가 미국 쪽에 F-22라든지 무기 수출을 요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바이든 정부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진 계기가 그 계기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어디서 무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보니까 이제 그 폴란드 쪽으로 이제 한국이 무기 수출하는데 되게 빠른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납품도 되게 가성비 빨라요. 있는 방산 네, 거의 그 제품들이죠.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사태를 그 이전에 석유시설 공습, 후티 반군 공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를 보게 되니까 빨리 이제 뭔가 이제 국방력을 네. 좀 증강시킬 이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 이유가 생겨서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오기로 했었어요. 정부 대표단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네온시티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사우디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런 찰나에 이스라엘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한국 쪽에서 무기 수입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UA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양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미사일 공습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K2라든지 K2 전차라든지 K9이라도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최근 전쟁 장상이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양상이랑 보게 된다라면은 미사일 수입 쪽으로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UAE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4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 미사일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수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네. 중심이 어찌 보면 수혜가 되는 게 LG 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방산주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테마주의 논리로 스톱 네네. 그리고 또 대형주들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손 팀장님은요? 네, LG 넥슨 제 건데. 먼저 그러려고 얘기를 더 하신 네,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역사나 이런 것들 역시 이사님을 당연할 수 없고 저는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왜냐면 나이 차가 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빨리 돌릴게요. 네. 투자의 관점 들어오면은 뭐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그다음에 정유주, 뭐, 석유도소매. 뭐 효성 OMB나 네.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은 갭 상승한 다음에 물량 소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네. 빅테크랑 스페코 한일단조가 분봉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이사님도 저도 확전이 되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뉴스가 나오는 뉘앙스가 확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끝은 뭐 확산이 될 거고 정확히 종전이 언제 될 것이다. 이건 누구도 못 맞추죠. 근데 확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LIG 넥슨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용히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30분 전, 1시간 전부터 빅텍, 한일단조,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졌고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산 쪽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LIG 넥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사님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네, 같이 뭐 같은 종목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네. 한국항공우주도 좋고 현대로템도 너무 좋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방산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MOU를 체결했고 이제 무기를 계약을 하고 일부는 취소를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은 우리나라랑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냥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떤 탄약 얘기하셨고 무기 얘기하셨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런 사태에도 좀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런 의향을 밝히니까 네옴시티도 우리랑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제공도 손을 잡은 거고 그러한 기대감이 실제 오히려 달력 공급 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단기 재료 소멸될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완성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도 괜찮지만 이제 아이언돔 이제 미사일 타격 체계죠. 그런 타격 체계가 먼저 타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 타격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LIG 넥스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율도 또 강하고요. 10월 10일에 갭상승한 다음에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고 21선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오전에는 외인 순매도였어요. 네. 오전에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외인과 기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투자자들 어디를 보고 있냐? 방산을 보고 있다. 근데 움직임 가벼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빅텍, 스펙, 환일단조,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네. 나는 매매 자신 없다라고 하면은 LIG 넥스원이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 유망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증거는 수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정유화학 쪽, 뭐 석유 도소매 쪽, 방산 이렇게 있는데 두 분 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은 방산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손 팀장님은 LIG 넥스원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정 네. 이사님은 뭐 가장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성 하이텍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은 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LIG 넥스원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성 하이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저는 이걸 사태라든지 분쟁이랄지 말 때마다 그것도 좀 모호해요. 좀 네,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분쟁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쟁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에는 물론 방산 테마 봐야 되겠지만 방산 테마 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 보면 이제 대성 하이텍이 이스라엘 방산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정밀 부품 유도미사일 관련돼 가지고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특징 뉴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뜨는 이유가 보면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없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하이텍이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투입하는-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네. 거의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일단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월 10일 날 화요일 날 상한가고 난 다음에 조금 상승 늘림목이 나온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빅텍 같은 이런 방산 테마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쪽의 어떤 국방력 증가 요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UAE 이제 무기 수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UAE LIG 넥스원도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직접적인 누가 더 연관성이 많느냐 이거 찾는 게임이거든요. 솔직히 수혜주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성 하이텍을 일단 단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 팀장님 유튜브 댓글 보세요. 별 차이 안 난대요. 네. 민증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대성 하이텍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시네요. 두 분 나란히 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격화되고 있는 중동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확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가 관심주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성 하이텍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